그날 밤 저는 그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폭도는 어두웠고 창밖으론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은 떨렸고 숨은 거칠었습니다. 문틈 아래로 희미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방 절대 열지 말라고 했잖니. 새엄마의 목소리가 문 뒤편에서 아주 낮게 차갑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방 안에 우리 가족을 갈라놓은 그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요. 문고리를 쥔 제 손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겨울밤인데도 말이죠. 폭도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마치 이 집 전체가 숨을 죽이고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 뒤에서 새엄마의 발소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똑, 똑, 똑. 민호씨 뭐 하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무언가가 제 등골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 서 있는 그녀의 얼굴은 반만 보였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 그냥 화장실 가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화장실은 반대쪽인데요. 한 걸음 그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 방이 궁금하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열쇠를 꺼내 문을 잠그며 말했습니다. 이 방엔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로.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가족에게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 모두를 파괴할 만큼 위험한 것이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다시는 예전처럼 웃을 수 없을 거라는 걸요.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말씀드리려 합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그날 밤이 오기 전 모든 게 평범해 보였던 6개월 전 어느 봄날로요. 엄마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혼자 계셨습니다. 말수도 줄었고 표정도 굳어 있었죠. 저는 가끔 아버지 댁에 들러 식사를 함께 했지만 대화는 늘 짧았습니다. 밥은 먹었니? 네, 아버지도요? 응.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안쓰러웠습니다. 혼자 식사하시고 혼자 TV 보시고 혼자 잠드시는 모습? 가끔 엄마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던 뒷모습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호야, 나 다시 사람을 만나보려고 한다. 젓가락을 든 제 손이 멈췄습니다. 사람이요? 응. 여자분인데 좋은 사람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화를 낼까 봐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저는 놀랐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좋으세요, 아버지?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네. 아버지 혼자 계신 거 보기 힘들었어요. 누군가 곁에 계시면 저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아버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다, 민호야. 그때만 해도 저는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그땐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그 여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카페에서였습니다. 아버지가 함께 식사하자고 하셨거든요. 그녀를 소개하고 싶다고요. 저는 조금 긴장했지만 동시에 기대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아버지를 웃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 좋은 사람이겠지.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민호야, 왔니? 여기 정연 씨야.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 씨. 정연이라고 해요. 아버님께 많이 들었어요. 첫인상은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기보단 차분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외모, 깔끔하게 묶은 머리, 절제된 화장, 목소리도 부드러웠고 눈빛도 따뜻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입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식사 내내 그녀는 친절했습니다.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봤고 제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도 공손했고 웃을 때도 억지스럽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는 회사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힘들진 않으세요? 괜찮아요. 할만해요. 그래도 혼자 사시니까 식사 같은 거 잘 챙겨야 해요. 아버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녀는 웃으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도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오랜만에 편안해 보이셨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저는 먼저 일어났습니다. 먼저 갈게요. 두 분 천천히 계세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아버지가 배웅해 주셨습니다. 카페를 나서는데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 아버지는 웃고 계셨는데 그녀는 제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없었습니다. 그냥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도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왜인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괜한 생각이야. 처음 만난 사람한테 뭘 바라겠어. 그때만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민호야, 저녁에 시간 있니? 네, 왜요? 할 말이 있어서. 수민이랑 같이 좀 오렴. 수민, 제 여동생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지방에서 일하고 있었죠. 저는 수민에게 연락했고 우리는 함께 아버지 댁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가 자주 끓이시던 된장찌개 냄새. 오셨어요? 부엌에서 그녀가 나왔습니다. 정연 씨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그녀가 요리를 하고 있다니. 어서와, 수민아.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수민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우리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오늘 너희들 부른 건 말이지. 말을 잊지 못하시는 아버지. 정연 씨가 조용히 손을 올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녀는 저와 수민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저희 결혼하려고 해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요? 다음 달. 조촐하게 할 거예요. 그렇게 급하게요? 수민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수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정하라는 의미였죠. 축하드려요, 아버지.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고맙다, 민호야. 아버지는 안도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민은 달랐습니다. 저는 반대예요. 수민아. 제가 말렸지만 수민은 계속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2년밖에. 수민아, 그만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 엄마도 내가 혼자 있는 걸 원하지 않으셨을 거다. 그래도 더 이상 말하지 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민 씨 이해해요. 당연히 받아들이기 힘드실 거예요. 저도 서두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님이 많이 외로워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수민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수민은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수민아. 제가 뒤따라 나갔지만 수민은 이미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상하지 않아? 너무 빨라. 수민아, 아버지 마음도 생각해봐. 엄마 생각은 안 해? 그게. 나 먼저 갈게. 수민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아버지와 정연 씨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괜찮다. 수민이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정연 씨가 제게 차를 내밀었습니다. 민호 씨 걱정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 뒤에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로 설명할 순 없지만 뭔가 계산된 느낌이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받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한 달 후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작은 예식장이었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죠. 아버지의 지인 몇 분, 정연 씨의 친구 2명, 그리고 저와 수민. 수민은 끝까지 불만스러워했지만 그래도 왔습니다. 오빠, 나 이거 끝나면 바로 갈 거야. 알았어. 식은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정연 씨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단아한 디자인이었죠. 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으셨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정연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민호 씨, 가족 사진 찍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요. 식이 끝나고 수민은 바로 떠났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있는 집? 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엄마와 찍은 마지막 사진. 엄마는 웃고 계셨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엄마가 제 앞에 서 계셨습니다. 민호야. 엄마? 조심해. 뭘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슬픈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꿈이야. 그냥 꿈이야. 저는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잠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현 씨가 아버지 집으로 들어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아버지 댁을 방문했습니다. 예전처럼요. 하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냄새. 엄마가 쓰시던 향수 냄새 대신 다른 향이 집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인공적인 냄새였죠. 민호 씨 오셨어요? 정현 씨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네, 아버지 계세요? 산책 나가셨어요. 곧 오실 거예요. 차 드릴까요? 괜찮아요. 저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소파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베이지색 소파가 사라지고 회색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파 바꾸셨네요? 네, 오래돼서요. 아버님도 좋아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들도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있는 사진들은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고 대신 새로운 풍경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도 좀 정리하셨네요. 네, 집이 좀 어두워 보여서요. 아버님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정현 씨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뭐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집이니까요. 새 식구가 들어왔으니 바뀌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민호 씨, 혹시 엄마 사진 더 있으세요? 네? 아버님이 옛날 사진 찾으시던데 혹시 민호 씨가 가지고 계신 게 있나 해서요. 아, 집에 몇 장 있긴 한데요. 다음에 가져다 주시면 좋겠어요. 앨범 정리하려고요. 알겠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왔구나, 민호야.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네, 아버지. 산책 다녀오셨어요? 응, 날씨가 좋더라. 아버지는 평소보다 밝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식사 내내 정현 씨는 아버지를 잘 챙겼습니다. 반찬을 덜어주고 물을 따라주고 약 드실 시간도 챙겼습니다. 아버님, 약 드셔야죠. 아, 그래. 아버지는 순순히 약을 드셨습니다. 저는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잘하시네. 아버지도 편해 보이시고.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정현 씨가 말했습니다. 참, 민호 씨. 아버님 서재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버릴 책들 있으면 가져가세요. 서재요? 네, 너무 어질러져 있어서요. 저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책들이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읽으시던 책들, 아버지의 오래된 잡지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읽던 동화책들까지. 저는 상자를 뒤적였습니다. 그때 책 사이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엄마와 아버지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주워들었습니다. 뒷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엄마의 글씨였습니다. 1992년 5월.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진을 왜 버리려 했던 걸까요? 저는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다녀올게요, 아버지. 그래, 조심히 가거라. 정현 씨가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민호 씨, 자주 오세요. 아버님이 좋아하세요. 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주머니 속 사진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순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오빠, 새엄마, 뭔가 이상해. 뭐가? 나 어제 아버지 집에 갔었거든. 깜짝 방문으로. 그런데 수민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새엄마가 전화하는 거 들었어. 누군가랑 통화하면서 이제 거의 다 됐어. 조금만 더 기다려. 이렇게 말하더라고.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몰라? 모르지. 근데 목소리가 평소랑 너무 달랐어. 차갑고 무서웠어. 그래서?
그리고 내가 들어가니까 깜짝 놀라면서 바로 전화 끊더라고.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웃으면서 수민이 왔어. 이러는 거야. 저는 침묵했습니다. 오빠, 나 뭔가 불안해. 새엄마가 아버지한테 뭔가 숨기는 것 같아. 수민아,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혹시 우리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어. 오빠도 그렇게 생각해? 일단 좀 더 지켜보자.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아버지한테 말씀드려도 안 믿으실 거야. 수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근데 오빠 조심해. 뭔가 이상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은 어두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어. 정현 씨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무엇이 다 됐다는 걸까요? 다음 주말 저는 다시 아버지 댁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일부러 예고 없이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계신 것 같은데. 현관문 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아직 바뀌지 않았기를 바라며. B-.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폭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아버지 방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폭도 끝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움직이는 소리. 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폭도 끝에 작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엔 창고로 쓰던 방이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왜 잠가놨지? 그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탁-. 뭔가 떨어지는 소리. 누구 계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침묵. 정현 씨? 아버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문에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누군가 안에 있었습니다. 왜 대답이 없으세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 씨?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현 씨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방금요. 초인종 눌렀는데 안 계셔서. 아, 짱 보러 나갔었어요. 들어오시지 그러셨어요. 그녀는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요? 병원 가셨어요. 정기검진. 저는 다시 문을 봤습니다. 이 방에서 소리가 났는데요. 소리요? 정현 씨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뭔가 떨어지는 소리요. 그리고 누가 숨 쉬는 소리도. 아, 그거요. 정현 씨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까 청소하다가 물건 떨어뜨렸나 봐요. 여기 제 작업실이거든요. 작업실이요? 네, 제가 가끔 번역 일을 해서요. 조용한 공간이 필요해서 여기 쓰고 있어요. 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청소를 하고 나갔다면 왜 문을 잠갔을까요? 왜 잠가놨어요? 네? 문이요. 정현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중요한 서류들이 있어서요. 습관적으로 잠그게 돼요. 그렇군요. 정현 씨가 제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거실로 가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저는 그녀를 따라 거실로 갔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 방이 신경 쓰였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민호야, 이번 주말엔 좀 바빠서 못 올 것 같구나.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정현이랑 약속이 있어서. 아, 그리고 말이다. 앞으로 주말에 너무 자주 오지 않아도 돼.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요? 아버지도 이제 할 일이 생겼고 정현이도 있으니까. 너도 내 생활하렴. 아버지, 오해하지 마라.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멀리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그날 저녁 수민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나 아버지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으셔. 그래? 응. 몇 번을 걸어도 안 받으시고 문자도 안 읽으셨어. 혹시 오빠는 연락됐어? 나한텐 오늘 오전에 전화 오셨어. 뭐래? 이번 주말엔 바쁘다고. 수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오빠 뭔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아버지가 우리한테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새엄마 들어온 뒤로.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미나 아버지도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시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더 멀어질 것 같은데. 수민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한번 가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응, 고마워, 오빠.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버지 댁으로 향했습니다. 예고 없이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조용했습니다. 거실을 지나 복도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 잠긴 방이 여전히 신경 쓰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여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주신 여분 열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시도해봤습니다. 세 번째 열쇠에서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벽 전체가 사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들. 아버지, 저, 수민 그리고 엄마.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사진마다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민호 -35세 회사원 예리함. 주의 필요. 수민 -29세 의심 많음. 거리두기. 아버지 -68세 심장 약함 외로움. 통제 가능.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뭔가요? 저는 방 안을 더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재산 목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에는 아버지의 통장 내역, 부동산 서류, 보험 증서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파일. 건강 기록. 아버지의 병원 진료 기록, 복용 중인 약 목록, 그리고 평균 수명 예측까지.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계속 뒤적였습니다. 그때 서랍 맨 아래에서 낡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표지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혜진. 정연이 아니라 정혜진?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 가족의 사진.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 둘.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위에 빨간 X표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 글씨. 1차 실패. 너무 서둘렀음.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 다른 가족 사진. 역시 빨간 X표. 2차 실패. 준비 부족. 그 다음 페이지. 우리 가족 사진. 아버지, 엄마, 저, 수민. 그리고 그 위에 적힌 글씨. 3차. 신중하게. 제 손에서 노트가 떨어졌습니다.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요?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 씨.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연 씨가 서 있었습니다. 문 앞에.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그 방 열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연 씨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찰칵.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 씨, 왜 남의 방을 마음대로 들어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노트를 가리키며. 정연 씨는 노트를 주워들었습니다. 천천히 펼쳐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이걸 봤구나. 정혜진이 누구죠? 당신 이름은 정연 아니었나요? 정연도 제 이름이에요. 본명은 정혜진이고요. 왜 이름을 바꿨어요? 그게 중요해요. 정연 씨는 노트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중요하죠. 당신이 대체 누군지, 왜 우리 가족에게 접근한 건지.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연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앉으세요, 민호 씨. 싫어요. 앉으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연 씨는 제 맞은편에 섰습니다. 민호 씨가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은데 뭐부터 물어볼래요? 당신 우리 엄마를 알았죠? 정연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노트에 있더군요. 엄마 이름이.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노트에서 엄마 이름을 본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여자와 엄마 사이에 뭔가가 있다는 걸요. 정현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요. 당신 어머니를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요? 15년 전이었어요. 저는 심리 상담사였고 어머니는 제 환자였죠. 엄마가 상담을 받으셨다고요? 네, 심한 우울증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우울증이었다니. 그걸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어머니가 원하셨으니까요.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정현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매일같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가족에게 짐만 된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접근한 거예요? 정현 씨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제 남편 좀 지켜주세요. 저 사람은 나 없으면 무너져요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엄마가 그런 말을 할 리 없어요. 민호 씨는 몰랐겠죠.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셨는지. 정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으니까요. 지키려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이게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조사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파악하고 우리를 감시하는 게요? 그건. 그 노트는 뭡니까? 1차 실패, 2차 실패? 당신 지금까지 몇 가족을 이용한 거예요? 정현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심하세요, 민호 씨. 당신이 모르는 일들이 많아요. 그럼 설명해 보세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대체 뭘 숨기는 건지. 정현 씨도 일어났습니다. 둘은 대치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정현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가세요. 뭐라고요? 나가라고요. 여긴 제 방이에요. 답을 듣기 전엔 안 나가요. 정현 씨는 문으로 걸어가 열었습니다. 나가지 않으면 아버님께 말씀드릴 거예요. 민호 씨가 제 방을 멋대로 뒤졌다고요. 해보세요. 저도 아버지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당신이 누군지 뭘 숨기고 있는지. 정현 씨가 웃었습니다. 차갑게. 그래서요? 아버님이 믿으실까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정현 씨 편이었습니다. 나가세요, 민호 씨. 더 이상 이 집에 오지 마세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폭도를 지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정현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 씨. 저는 멈춰 섰습니다. 당신 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하지만 너무 약하셨죠.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현 씨는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아버지께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민호야? 왜? 만나 뵙고 싶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힘들어요. 만나요? 알았다. 집 근처 공원으로 와라. 30분 후 저는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아버지 정현 씨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세요? 무슨 소리냐? 정현 씨 본명이 정혜진이에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그래, 알고 있었다. 저는 놀랐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과거에 이름을 바꾼 사람들 많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현 씨 엄마를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그것도 안다. 네? 나도 알고 있다, 민호야. 정현 씨가 엄마 상담사였다는 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왜요? 왜 그 사람과 결혼하신 거예요? 왜긴 왜냐? 좋으니까. 아버지? 민호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내 엄마는 우울증이 심했다. 그걸 너도 이제 알았겠지? 네. 정현 씨는 엄마를 끝까지 돌봐줬어. 엄마가 힘들어할 때 옆에서 지켜줬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그때 힘들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엄마가 조금씩 무너지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아버지, 정현 씨는 그런 나를 이해해줬어. 엄마 얘기도 들어줬고 나한테 힘이 돼줬어. 아버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로 한 거야. 엄마도 원했을 거라고 생각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뭐가 아니냐? 정현 씨 뭔가 숨기고 있어요. 저는 오늘 본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벽에 붙은 사진들, 재산 목록, 건강 기록, 그리고 그 노트.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민호야, 너 정현 씨를 오해하고 있어. 오해가 아니에요. 그 사진들은 우리 가족을 이해하려고 정리한 거야. 재산 목록도 내가 부탁한 거고. 네? 나도 이제 나이가 있잖니. 정리할 게 있으면 미리 정리해 두라고 정현 씨가 조언해줬어. 하지만 노트는요? 1차 실패, 2차 실패, 그게 뭐예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민호야. 네. 너 지금 정현 씨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구나. 그게 아니라. 충분히 그래. 새엄마가 들어오면 불편하지. 나도 이해한다. 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민호야.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정현 씨는 좋은 사람이야. 너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다. 아버지. 오늘은 이만 가거라. 나도 피곤하다. 아버지는 일어나셨습니다. 아버지, 제발. 민호야,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약속해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서서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벤치에 혼자 남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제 말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수민에게 전화했습니다. 모든 걸 말했습니다. 방에서 본 것들, 정현 씨와의 대화, 아버지의 반응까지. 수민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오빠. 응.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수민아. 아버지한테 직접 가서 말할 거야. 새엄마가 이상하다고. 우리 말을 들어야 한다고. 아버지는 안 믿으실 거야. 그래도 해야 해. 이대로 있다간 아버지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같이 가자. 내일. 응, 고마워, 오빠. 다음 날 저와 수민은 함께 아버지 댁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정현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수민 씨도 왔네요. 아버지 계세요? 수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계세요. 들어오세요.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 계셨습니다. 왔니? 네, 아버지. 수민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긴데? 새엄마 얘기예요. 정현 씨가 차를 내오다 멈췄습니다. 수민아, 어제 내 오빠한테 들었다. 그만하자. 안 돼요, 아버지. 제대로 얘기해야 해요. 수민은 정현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새엄마, 왜 이름을 바꾸셨어요? 수민 씨, 그건. 그리고 왜 우리 가족을 조사하신 거예요? 재산 목록까지 만드시면서요? 정현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수민아, 그만해. 아버지는 정말 모르세요? 이 사람이 누군지요? 알고 있다. 정현 씨는 좋은 사람이야. 증거가 있어요. 수민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조사했어요. 정혜진, 15년 전 가족 대상 사기 사건 관련자예요. 저는 놀라 수민을 봤습니다. 언제 조사한 거죠? 아버지도 놀라셨습니다. 뭐라고? 정현 씨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에요. 수민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정혜진, 2009년 서울 남부경찰서 조사. 피해자 가족 3명. 가해자로 지목됐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대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정현 씨를 봤습니다. 정현 씨, 이게 사실이요? 정현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대답해 보시오. 죄송해요. 정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건 제가 연루됐던 게 맞아요. 하지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 남편이 한 일이었어요. 남편? 네. 당시 제 남편이 상담사 신분을 이용해서 환자들 가족을 속였어요.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고요. 정현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일로 제 인생이 무너졌어요. 이혼했고 일도 잃었고 이름도 바꿔야 했어요. 그래서요? 수민이 비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한테 다시 똑같은 짓을 하려고요? 아니에요.
정현 씨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정말 아버님을 사랑해요. 어머니의 부탁도 지키고 싶었고요. 거짓말. 수민이 다가섰습니다. 당신 노트에 뭐라고 써 있었는지 알아요? 3차. 신중하게. 우리가 세 번째 타깃이었던 거잖아요. 정현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호야, 내가 바보였구나. 아버지. 아버지는 얼굴을 감싸 주셨습니다. 정현 씨가 다가가려 했지만 수민이 막아섰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수민 씨 제발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에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아버님. 정현 씨가 아버지를 불렀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가주시오. 아버님. 나가라고. 아버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현 씨는 한동안 서 있다가 결국 가방을 챙겼습니다. 최소예요, 정말로요.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정현 씨가 집을 떠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연락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수민이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수민이 문을 두드렸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이 관리실에 부탁해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술병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커튼은 쳐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호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약은 드셨어요? 모르겠다. 저는 약통을 확인했습니다. 심장약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약을 안 드신 거예요? 먹기 싫더라. 수민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드셔야 해요. 우리는 아버지께 약을 드리고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거의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드세요. 배가 안 고프다. 그래도. 됐다.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저와 수민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마주봤습니다. 며칠간 저희는 교대로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점점 더 무기력해지셨습니다. 말씀도 거의 안 하시고 방에만 계셨습니다. 어느 날 밤 수민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아버지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 나도 그 생각했어. 정신과도 가봐야 할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아버지를 병원에 모셨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약을 제때 드시지 않으셨네요. 심장에 무리가 갔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가요? 일단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아버지는 결국 입원하셨습니다. 병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며 저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민호야. 내가 바보 같았지? 아니에요, 아버지. 정현 씨를 믿었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민호야, 수민아. 아버지가 우리를 봤습니다. 미안하다. 너희 말을 안 들어서. 괜찮아요, 아버지. 수민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아버지가 입원하신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셨지만 여전히 기력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병실을 지키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현 씨에 대해서요. 그녀가 정말 우리를 속인 걸까요? 아니면 뭔가 더 복잡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날 오후 수민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오빠. 왔어? 나 오늘 아버지 집에 다녀왔어. 왜? 정리할 게 있을 것 같아서. 수민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새엄마 방에서 찾았어. 봉투 안에는 편지가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를 꺼내 읽었습니다. 혜진아, 내 말이 맞았어. 나 정말 힘들어. 가족들한테 말할 수가 없어. 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는 것 같아. 차라리 내가 없는 게 나을 것 같아. 엄마의 글씨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엄마가 쓴 거야? 응. 전부 다 엄마가 정현 씨한테 보낸 편지야. 저는 다른 편지들도 읽었습니다. 혜진아, 오늘도 남편한테 짜증을 냈어. 아무 이유 없이. 나 정말 나쁜 사람인 것 같아.
애들이 나를 피하는 것 같아. 당연하지. 이런 엄마 누가 좋아하겠어. 혜진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내가 아니면 난 진작 무너졌을 거야. 마지막 편지. 날짜는 엄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혜진아, 내 마지막 부탁이야. 우리 남편 좀 부탁해. 나 없으면 저 사람 혼자 못 살아. 민호랑 수민이도 부탁해. 내가 못해준 거 내가 해줘. 저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정말 이렇게 힘들어 하셨어? 응. 수민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몰랐어. 엄마가 이렇게 아파하는 줄.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는 혼자 모든 걸 견뎌내셨던 거였습니다.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그럼 정현 씨는 정말 엄마 부탁을 지키려고 한 거야? 그런 것 같아. 수민이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오빠, 이것도 봐. 봉투 안에는 병원 진단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환자명 정혜진, 진단명 조현병, 망상장애.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조현병? 응. 정현 씨 정신병이 있었어. 저는 진단서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환자는 과거 트라우마로 인한 망상 증세를 보임. 특히 보호자 역할에 대한 집착이 강함. 약물 치료 필요. 날짜는 5년 전이었습니다. 그럼 정현 씨가 우리 가족을 조사하고 통제하려고 한 건 병 때문일 수도 있어. 수민이 말했습니다. 정현 씨는 진짜로 우리를 지키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방법이 잘못된 거지.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정현 씨를 미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동정해야 할까요? 수민아. 응? 우리 정현 씨를 찾아야 할 것 같아. 왜? 제대로 된 얘기를 들어야 해. 그리고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수민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저는 정현 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며칠을 헤맨 끝에 저는 그녀가 자주 가던 카페를 떠올렸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카페요. 저는 카페로 갔습니다.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분 보셨어요? 핸드폰으로 정현 씨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 이분이요? 며칠 전에 봤어요. 어디 계신지 아세요? 글쎄요, 여기 자주 오시긴 하는데. 주인이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맞다. 한 번은 주소받은 적이 있어요. 배달 때문에. 주인은 수첩을 뒤적이더니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바로 그 주소를 향했습니다.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3층 302호. 저는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문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현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민호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돌아가세요. 정현 씨 할 말이 있어요. 할 말 없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한참 후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정현 씨가 문틈으로 보였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정현 씨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고 정리되지 않은 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현 씨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괜찮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현 씨 엄마 편지 봤어요. 정현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수민이가 찾았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정현 씨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이해했어요. 정현 씨가 왜 우리 가족에게 접근했는지. 정현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부탁하셨죠. 아버지랑 우리를 지켜달라고. 네. 그래서 아버지와 결혼한 거고요. 네.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를 조사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정현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키려고 했어요. 네? 민호 씨 가족을 지키려고 했어요. 정현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실패한 적이 있어요. 제 가족을 지키지 못했죠. 가족이요? 네. 제 남편과 아이들이었어요. 저는 놀라 정현 씨를 봤습니다. 정현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도박 중독자였어요. 빚을 많이 졌죠. 그래서 상담사이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였어요. 그때 그 사건. 네. 저는 몰랐어요. 남편이 그런 짓을 하는 줄.
알았을 땐 이미 늦었죠. 정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국 남편은 도망갔어요.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그리고 정현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사고를 당했어요. 제가 지키지 못해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미쳐버렸어요. 조현병 진단을 받았죠.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어요. 정현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들에게 접근했어요. 지켜주려고. 하지만 실패했어요. 제 방법이 잘못됐으니까. 노트에 있던 넷, 1차, 2차 실패. 전부 제 잘못이었어요. 정현 씨는 저를 봤습니다. 그래서 민호 씨 가족은 신중하게 하려고 했어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우리를 조사하고. 넷, 여러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완벽하게 지켜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또 실패했네요. 정현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특히 어머니의 가족을. 하지만 제가 한 건 가족을 갈라놓은 것 뿐이네요. 저는 정현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정현 씨에게 물었습니다. 정현 씨, 엄마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정현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날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전화를요? 네, 밤 늦게였어요. 목소리가 많이 약하셨죠. 정현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혜진아, 나 이제 못 버틸 것 같아. 너무 힘들어. 하지만 남편이랑 애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어요. 언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가족들이 언니를 사랑해요. 라고요.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것만으론 부족해. 나는 그들에게 짐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말렸어요. 그러지 말라고. 가족들이 얼마나 슬퍼할지 생각해보라고. 그래서요? 어머니는 한참을 조용히 계시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현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부탁이야. 내가 없어도 우리 가족이 괜찮을 수 있게 내가 지켜줘. 제발.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엄마.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다음날 어머니는 돌아가셨죠. 엄마가 스스로. 아니에요. 정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연사 하셨어요. 심장마비였죠. 하지만 저는 알아요. 어머니가 마음의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걸. 저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 하셨다는 걸. 어머니가 원하셨으니까요.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정현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 씨, 어머니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수민 씨도 아버님도. 그래서 더 힘들어 하셨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민호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정현 씨는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우울증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아픈 거예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현 씨는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 저는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정현 씨. 네, 저도 사과할게요. 정현 씨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정현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정현 씨도 이제 치료받으셔야 해요. 제대로. 정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저도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민호 씨. 정현 씨도 엄마의 소중한 친구였잖아요. 그럼 우리 가족이에요. 정현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민호 씨. 며칠 후 저는 정현 씨와 함께 아버지 병실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정현 씨를 보고 놀라셨습니다. 정현 씨. 아버님 죄송해요. 정현 씨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엄마의 편지, 정현 씨의 과거, 그리고 그녀의 병까지.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듣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정현 씨는 정말로 우리를 지키려고 했어요.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지. 아버지는 정현 씨를 봤습니다. 정현 씨. 네, 아버님. 내가 몰라서 미안하오. 당신이 그렇게 힘든 줄.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민호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했다는 것도 몰랐네. 나는 정말 나쁜 남편이었어. 아버지 아니에요. 아니야, 민호야. 나는 엄마가 아파하는 걸 알면서도 외면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만 핑계대고 너희들만 핑계대고 엄마 곁에 있어주지 못했어. 아버지. 그래서 엄마가 혼자 죽어간 거야.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정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니는 아버님을 사랑하셨어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더 미안해. 우리는 한동안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때 수민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오빠 나왔어. 수민은 정현 씨를 보고 멈췄습니다. 새엄마. 수민 씨 안녕하세요. 정현 씨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수민은 복잡한 표정으로 정현 씨를 봤습니다. 저는 수민에게도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수민은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랬구나. 미안해, 수민아. 정현 씨가 말했습니다.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지. 수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너무 심하게 대했어요. 아니야, 당연한 거야. 정현 씨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수민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 후 수민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거 집에서 찾았어요. 낡은 상자였습니다. 이게 뭐냐? 엄마 물건이에요. 방구석에 있더라고요. 수민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엄마의 일기장, 사진들, 그리고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봉투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에게, 수민에게, 그리고 여보에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엄마의 글씨였습니다. 저는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곁에 없겠지. 미안해. 이렇게 편지로밖에 말하지 못해서. 나는 오래전부터 힘들었어. 너희들은 몰랐겠지. 나도 숨겼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말하고 싶어. 나는 너희를 사랑했어. 정말로. 민호야, 너는 항상 착한 아들이었어. 엄마 걱정하느라 고생 많았지. 미안해. 수민아, 너는 엄마의 보물이야. 내 웃음이 엄마한테는 큰 힘이었어. 여보,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나는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혼자 견뎠어. 하지만 이제는 말할게. 나를 너무 탓하지 마. 그리고 서로를 사랑해줘. 나는 항상 너희를 지켜볼게. 사랑해. 엄마가.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미안해. 몰라서. 수민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이제 우리 함께 엄마를 기억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마지막까지 가족을 사랑하셨죠. 우리는 함께 엄마를 추억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의 편지를 읽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퇴원하셨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수민은 아버지 집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정현 씨도 함께 왔습니다. 제가 어질렀던 거니까 제가 정리할게요. 괜찮아요, 같이 해요. 우리는 함께 집을 정리했습니다. 정현 씨가 쓰던 작업실도 비우기로 했습니다. 저기 혹시 제가 모아둔 자료들 버려도 될까요? 정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우리는 작업실에 들어갔습니다. 벽에 붙어있던 사진들을 떼어내고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수민이 책상 서랍 뒤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오빠, 이거 봐. 작은 USB였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실. MP4. 저는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화면에 엄마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엄마가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수민아, 여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겠지.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남기지 못해서.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계획했어. 너희들을 떠나는 걸.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혜진이가 말했어. 살아야 한다고. 가족을 위해서라도. 엄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약속했어.
혜진이한테. 내가 버티는 동안 혜진이가 너희를 지켜달라고. 정현 씨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너무 힘들어. 엄마는 카메라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민호야, 너는 강한 아이야. 수민이를 잘 돌봐줘. 수민아, 너는 엄마의 자랑이야. 항상 밝게 웃어줘. 여보, 당신을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엄마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혜진이가 너희를 찾아간다면 제발 이해해줘. 그 아이도 많이 아픈 아이야. 영상이 끝났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수민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정현 씨는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저는 정현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정현 씨. 네? 아니에요. 정현 씨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하지만 가족을 갈라놓았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정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현 씨가 있어서 우리는 엄마를 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수민도 다가왔습니다. 맞아요. 정현 씨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몰랐을 거예요. 아버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정현 씨 고마웠어. 내 아내를 마지막까지 지켜줘서. 정현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버지가 정현 씨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은 약속을 지켰소. 당신 방식대로.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정현 씨가 차를 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현 씨는 우리를 둘러봤습니다. 제 이야기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세요. 정현 씨는 깊게 숨을 쉬고 시작했습니다. 저는 15년 전에 모든 걸 잃었어요. 남편은 도망갔고 아이들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사는 게 아니었어요. 매일 죽고 싶었죠.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었어요. 그때 어머니를 만났어요. 상담실에서요. 정현 씨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도 저처럼 힘들어하고 계셨어요. 우울증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어요.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우리 함께 버티자. 조금만 더. 라고요. 정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머니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어머니도 저 때문에 버티셨다고 하셨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결국 떠나셨어요. 저한테 마지막 부탁을 남기고요. 정현 씨는 우리를 봤습니다. 저는 그 부탁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가 살아야 하는 이유라고 믿었죠. 그래서 다른 가족들에게도 접근했어요. 어머니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방법이 잘못됐어요. 저는 통제하려 했고 감시했고 그들의 삶에 너무 깊이 들어갔어요. 정현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모두 실패했어요. 사람들은 저를 두려워했고 떠나갔죠. 그래서 민호 씨 가족만큼은 신중하게 하려고 했어요. 완벽하게 이해하고 완벽하게 지켜주려고요. 하지만 그것도 결국 같은 실수였어요. 정현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한 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다는 걸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정현 씨. 네, 아버님. 당신 잘못이 아니오. 당신도 아팠던 거니까. 하지만 우리 모두 아팠어. 민호 엄마도 나도 이 아이들도. 그리고 당신도. 아버지는 정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치유하면 돼요. 정현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민이 정현 씨를 안아줬습니다. 저도 함께 안아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아버지 집을 방문했습니다. 작업실을 완전히 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정현 씨도 함께였습니다. 저기 민호 씨. 네? 사실 제가 아직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정현 씨를 봤습니다. 뭔데요? 정현 씨는 작업실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작은 금고가 있어요. 저는 구석으로 갔습니다. 책장 뒤에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안에 뭐가 있는데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제게 맡긴 거예요. 정현 씨는 금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족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엄마가 젊었을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그리고 어린 저와 수민.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혜진이가 너희를 찾아갔다는 뜻이겠지? 혜진아, 고마워. 약속 지켜줘서. 민호야, 수민아, 여보. 이 사진을 보면 생각나니?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날. 수민이가 처음으로 걸음마를 하던 날이었지. 우리는 모두 웃고 있었어. 행복했어. 나는 너희에게 그런 엄마, 그런 아내가 되고 싶었어. 하지만 나는 약했어. 너무 약했지.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해. 나는 너희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야. 그리고 부탁이야. 혜진이를 미워하지 마. 그 아이는 나처럼 상처받은 아이야. 그 아이에게 가족이 되어줘. 제발.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사랑해. 항상 너희 곁에 있을게. 엄마가. 저는 편지를 다 읽고 천천히 접었습니다. 정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 씨 화나셨죠?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이해가 돼요. 네? 엄마가 왜 정현 씨를 우리한테 보냈는지. 저는 정현 씨를 봤습니다. 엄마는 정현 씨도 구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를 지켜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동시에 정현 씨한테도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죠. 정현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 뜻이었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엄마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힘들면서도 다른 사람을 걱정했죠. 정현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네, 그리고 정현 씨도요. 네? 정현 씨도 훌륭해요. 약속을 지키려고 했잖아요. 비록 방법은 서툴렀지만 저는 정현 씨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현 씨를 도울 차례예요. 엄마가 원하신 것처럼. 정현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정현 씨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모였습니다. 아버지, 저, 수민 그리고 정현 씨.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정현 씨. 네, 아버님. 나 다시 생각해봤소. 정현 씨는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네? 정현 씨는 놀라 아버지를 봤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속였는데. 아니요. 당신은 약속을 지키려 했을 뿐이요. 아버지는 정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힘들었을 거요.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아버님, 이제 혼자 짊어지지 마시오. 우리가 함께 할 테니. 정현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수민이 말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는 거. 정현 씨는 주저하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치료가 필요해요. 병원도 다녀야 하고. 그럼 함께 가면 되지.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치유하면 돼요. 천천히. 정현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아버지가 일어나 정현 씨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이번엔 제대로. 저와 수민도 함께 안아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처럼.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현 씨는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매주 2번 병원에 다니셨죠. 저는 가능한 한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민호 씨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병원 대기실에서 정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 씨 감사해요. 정말로. 무슨 말씀을요?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정현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 가족이라는 말 들으면 아직도 어색해요. 너무 오래 혼자 있었나 봐요. 천천히 익숙해지시면 돼요. 상담이 끝나고 나오는 정현 씨의 표정은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좋았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많이 좋아졌대요. 다행이에요.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댁에는 수민이 와 있었습니다. 오빠, 정현 씨 다녀오셨어요? 응, 방금. 수민은 식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저녁 준비했어요. 다 같이 먹어요.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게. 그러게요. 수민이 웃으며 밥을 퍼 담았습니다. 자, 다들 드세요. 식사를 하며 우리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일, 날씨, 주말 계획 같은 것들.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정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다들 시간 있으신가요? 왜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현 씨는 작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정리한 거예요. 상자를 열자 앨범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현 씨가 직접 만든 가족 앨범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엄마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 어머니 사진들을 모아서 앨범을 만들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니 우리 가족 사진들이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수민이가 태어났을 때, 가족 여행을 갔을 때 모든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아버님 서재에 보관되어 있더라고요. 정리하면서 하나씩 모았어요. 수민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예뻐요, 정말 예뻐요. 아버지도 앨범을 천천히 넘기셨습니다. 여보 정말 예뻤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사진 우리 신혼여행 갔을 때야. 제주도에서 찍은 거. 저는 그 사진을 처음 봤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 그때는 정말 행복했지. 아버지는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앨범을 함께 봤습니다. 울고 웃고 추억하면서. 앨범 마지막 페이지에는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정현 씨가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추억을 위해 남겨둡니다. 저는 정현 씨를 봤습니다. 정현 씨, 우리 함께 새로운 추억 만들어요. 어머니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수민이 정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함께 만들어요.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함께. 다음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엄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저, 수민 그리고 정현 씨. 함께 엄마를 뵈러 가는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저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민도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수민이도 왔어요. 아버지는 묘비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여보 오랜만이요. 미안하오. 자주 오지 못해서. 우리는 차례로 절을 했습니다. 정현 씨는 조금 떨어져서 서 있었습니다. 정현 씨 이리 오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아니에요. 같이 계셔야죠. 정현 씨는 천천히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혜진이에요. 정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약속 지키려고 했어요. 서툴렀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가족을 지키려고 했어요. 어머니가 부탁하신 것처럼. 정현 씨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모자랐어요. 오히려 가족을 아프게 했어요. 저는 정현 씨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니에요. 정현 씨는 잘하셨어요. 수민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네, 정현 씨 덕분에 우리 엄마를 더 이해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정현 씨 옆에 앉으셨습니다. 정현 씨, 내 아내가 당신을 이 가족에게 보냈소. 그건 당신을 믿었기 때문이요. 아버님, 당신도 이제 우리 가족이요. 그러니 너무 부담 갖지 마시오. 정현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옆에 있어줬습니다. 한참 후 정현 씨가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약속할게요. 이번엔 제대로 할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수민이 말했습니다. 오빠, 나 생각해봤어. 뭘? 나 다시 서울로 올까 해. 정말? 응. 아버지도 계시고 정현 씨도 계시고 가족 곁에 있고 싶어. 저는 수민을 안아줬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아버지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 가까이 있으면 좋지. 정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민 씨,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마워요, 정현 씨. 아니, 이제. 수민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정현 씨는 놀라 수민을 봤습니다. 저를 엄마라고요? 네. 친엄마는 아니지만 우리를 돌봐주시잖아요. 그럼 엄마죠. 정현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현 씨는 충분히 자격 있어요.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정현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정현 씨의 상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약도 꾸준히 드셨고 상담도 계속 받으셨습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였으니까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우리는 모처럼 가족 나들이를 갔습니다. 한강공원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여기 오는 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랑 자주 왔었죠? 수민이 물었습니다. 그래, 너희 어렸을 때 자주 왔었지. 우리는 돗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정현 씨가 준비해 온 김밥을 꺼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맛있을지 모르겠네요. 우와, 맛있겠다. 수민이 먼저 집어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다행이다. 정현 씨는 안도하며 웃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김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좋아. 정현 씨 덕분에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아버지는 정현 씨를 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약도 제때 챙겨주고 운동도 같이 해주고. 제가 해야죠.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요. 정현 씨도 웃으셨습니다. 예전에 긴장되고 계산된 미소가 아니라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 봤어요? 정현 씨 이제 정말 괜찮아 보여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수민이 말했습니다. 우리 사진 찍을까요? 좋지?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을 배경으로 섰습니다. 아버지, 정현 씨, 저, 그리고 수민. 하나, 둘, 셋. 사진이 찍혔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우리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엄마의 물건들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오래 열지 못했던 상자요. 너무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엄마의 스카프, 일기장, 사진들 하나하나 꺼내며 추억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눈물이 났지만 예전처럼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했습니다. 엄마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엄마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오늘 민호가 회사에 합격했다고 했다. 정말 자랑스러워. 수민이도 대학에 잘 적응하고 있고, 여보는 건강하시고, 나는 아직도 힘들지만 이 행복한 순간들을 기억하려고 노력한다. 이 순간이 영원하길, 우리 가족이 항상 행복하길.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우리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다음 날 저는 아버지 댁에 일기장을 가져갔습니다. 아버지, 이거 엄마 일기장이에요. 그래?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받아드셨습니다. 같이 읽어요. 우리 모두. 아버지, 정현 씨, 수민 그리고 저.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엄마의 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웃고 울고 추억하면서. 일기를 다 읽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강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혼자 버티면서도 우리를 웃게 해줬으니까. 정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셨죠. 그래서 정현 씨를 우리한테 보내신 거겠죠. 수민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정현 씨도 구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혼자 두기 싫으셨던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 모두를. 우리는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이거 엄마 방에 모셔두자. 소중하게. 우리는 함께 엄마 방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예전에 엄마가 쓰시던 책상 서랍에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넣으셨습니다. 여보, 잘 모셔둘게. 우리가 잊지 않을게. 한 달 후 정현 씨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정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이요? 네. 상담사는 아니고요.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부터 시작하려고요.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괜찮겠소? 네, 선생님도 좋다고 하셨어요. 사람들과 조금씩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요. 수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엄마가 일하시는 거 보고 싶어요. 엄마라고 불러주니까 아직도 어색하지만 좋아요. 정현 씨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민호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당연히 좋죠.
정현 씨가 하고 싶으신 거 하세요. 고마워요. 다음 주부터 정현 씨는 도서관에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익숙해지셨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정현 씨가 일하는 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현 씨는 카운터에서 책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민호 씨 왜 왔어요? 그냥 지나가다가요.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도서관이었습니다. 여기 좋네요. 그죠? 저도 마음에 들어요. 정현 씨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민호 씨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좋아요. 우리는 도서관 한쪽 카페 공간에 앉았습니다. 민호 씨. 네? 저 요즘 행복해요. 정현 씨는 커피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행복이라는 게. 다행이에요. 다 민호 씨 가족 덕분이에요. 저를 받아주셔서. 우리도 정현 씨 덕분이에요. 엄마를 더 이해하게 됐으니까. 정현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어디선가 보고 계실까요? 보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엄마 보고 계시죠? 정현 씨 이제 웃어요. 진짜로. 1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수미는 서울로 올라와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정현 씨는 도서관에서 정직원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오늘 그 사람이랑 어땠어? 수민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괜찮았어. 좋은 사람 같아. 진짜? 다행이다. 너는 어때? 요즘 잘 지내? 응, 나도 좋아. 회사도 재밌고. 우리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엔 힘들었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주말 우리는 다시 엄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편안한 마음으로요. 엄마, 우리 다 왔어요. 저는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엄마, 우리 다 잘 지내요. 수민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정현 씨도 잘 지내시고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정현 씨가 당신 대신 우리를 잘 돌봐주고 있어. 고마워요. 정현 씨는 조용히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약속 지키고 있어요. 이제는 제대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집들이 하려고 하는데. 집들이요? 응, 정현 씨가 집을 조금 꾸몄거든. 너희도 와라. 당연히 갈게요. 수민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우리는 아버지 댁에 모였습니다. 집은 밝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커튼, 화분들,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우와, 완전 달라졌네요. 그죠? 정현 씨가 다 꾸민 거예요. 정현 씨는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꾸며봤어요. 저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봤습니다. 엄마가 있는 옛날 사진도 있었고, 최근에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함께 있었습니다. 좋아요. 엄마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분명히요.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웃고 떠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 후 정현 씨가 말했습니다. 저기 다들 잠깐 앉아주실래요?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정현 씨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저 이제 작업실 완전히 치울까 해요. 작업실요? 네. 그 방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정현 씨는 우리를 둘러봤습니다. 예전엔 저 혼자 모든 걸 통제하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방에서 모든 걸 계획하고 준비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가족은 통제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거예요. 정현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그 방을 비우고 새로운 용도로 쓰려고 해요. 뭘로요? 수민이 물었습니다. 취미방이요.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쓸 수 있는.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좋은 생각이요. 그럼 다 같이 치워요. 저는 일어나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방을 치웠습니다. 벽에 사진들을 떼어내고 서류들을 정리하고 책상을 치웠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건 텅 빈 방이었습니다. 이제 새로 꾸미면 되겠네요. 수민이 말했습니다. 응, 같이 꾸미자.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며칠 후 정현 씨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민호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우리는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정현 씨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제가 봤던 그 노트였습니다. 이거 아직 가지고 계셨어요? 네,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정현 씨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민호 씨, 제가 진짜 고백하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뭔데요? 정현 씨는 노트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3차. 마지막 기회.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나도 끝이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현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민호 씨, 저는 사실 당신 가족의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이요? 네. 만약 이번에도 실패하면 저는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어요. 살아가는 것까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창계속 정현 씨. 저는 너무 외로웠어요. 가족을 잃고 혼자가 되고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정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부탁이 저한테는 살아야 할 마지막 이유였어요. 하지만 처음엔 잘 안 됐죠. 당신들이 저를 의심했고 아버님도 저를 내쫓으셨고 그때 정말 포기하려고 했어요. 모든 걸.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가 찾아왔어요. 엄마 편지를 보고 정현 씨는 저를 봤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틀렸다는 걸. 가족은 완벽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치유하는 거라는 걸. 민호 씨가 저를 이해해 주려고 했을 때 저는 다시 살고 싶어졌어요. 정현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민호 씨. 살게 해줘서. 저는 정현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현 씨, 저도 고마워요. 우리 가족에게 와주셔서. 민호 씨. 정현 씨가 없었다면 우리는 엄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현 씨를 잃었을 거예요. 정현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카페 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엔 따뜻한 빛이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우리 가족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로요. 엄마와 아버지가 신혼여행을 갔던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그 사진 찍었던 곳이에요? 수민이 물었습니다. 그래, 여기야. 아버지는 바다를 바라보셨습니다. 30년 전에 여기서 당신 엄마랑 사진을 찍었지. 우리는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도 찍어요. 수민이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자, 다들 준비됐어요? 아버지, 정현 씨, 저, 그리고 수민. 우리는 바다를 배경으로 섰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로요. 저녁에는 숙소 테라스에 모여 앉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수민이 감탄했습니다. 그러게. 정현 씨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보고 계시겠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분명히 보고 계실 거야. 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보고 계세요? 우리 이제 괜찮아요. 정현 씨도 아버지도 수민이도 저도 다 잘 지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여름 밤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요즘 꿈을 꿔요. 무슨 꿈이요? 어머니가 나오는 꿈이요. 웃으면서 저한테 말씀하세요. 잘하고 있어, 혜진아. 라고. 정현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꿈을 꿀 때마다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싶어요. 수민이 정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엄마. 정말로.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아버지도 정현 씨의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우리 모두 잘하고 있어. 우리는 함께 별을 바라봤습니다. 오래오래.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은 제주도에 왔다. 엄마가 좋아하셨던 이곳에. 1년 전 우리는 갈라져 있었다. 비밀과 오해 그리고 아픔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다시 함께다. 정현 씨 덕분에 우리는 엄마를 더 이해하게 됐다. 그리고 정현 씨도 우리 가족이 됐다. 완벽하진 않다. 아직도 가끔 힘들고 어색할 때도 있다. 하지만 괜찮다. 우리는 함께니까. 엄마 보고 계시죠? 우리 행복해요. 그리고 약속할게요. 계속 행복할게요. 엄마가 원하셨던 것처럼. 일기를 덮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날 밤 잠긴 방 앞에서 시작된 이야기. 우리 가족을 갈라놓았던 그 비밀은 결국 우리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새엄마가 숨기고 있던 건 아기가 아니라 서툰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남긴 건 슬픔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치유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그 비밀의 방은 이제 더 이상 잠겨있지 않습니다. 그 안엔 우리의 새로운 추억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엄마가 바라셨던 것처럼 함께.